난 살면서 이런 한국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럴 수가 있죠? 어느 나라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는 국민들의 정서로 인해서 체계나 환경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곳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 해외의 한국 전문 커뮤니티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가 올라왔는데, 도대체 한국의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댓글을 적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꽤나 신선한 주제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혼모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을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왜 미혼모 밑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 흔하지 않고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조금은 무례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의문점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양에서는 미혼모가 아주 흔하고 당장 고등학교만 봐도 같은 반 친구들 중 약 30%가 미혼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일은 10년 전이고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아버지가 안 계신 한국인들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외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한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서양과는 다르게 미혼모가 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낀 건 많은 한국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 여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에 생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순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간혹 미혼모는 있을 것이며 미국 역시도 미혼모가 아닌 엄마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한국의 아버지들도 자녀의 삶에 부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관찰을 했고 나중에 통계를 조사해보니 제 생각이 증명됐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항은 어쩌면 서양과 한국 모두에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미혼모라는 것은 현재 한국의 정서상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서양은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했기 때문에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 아빠가 책임을 꼭 져야 된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중에서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로 인해서 미혼모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양의 문화는 아이를 책임지는 의식이 강하며 보통 한국 드라마에서도 아이 아빠가 누구이고 아이 아빠를 찾아서 같이 키우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이죠. 그렇기에 그런 장면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다가 이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외국인에 대한 사연 역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고 자란 클로에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의 손에서만 자랐고 이미 어릴 적부터 아빠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크게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의 제 친구들도 아빠가 없는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비록 아빠는 없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빠의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파견으로 인해서 한국에 몇 달 장기 파견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년 전이네요. 1년 동안 한국의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음식은 정말 여러 종류가 많았습니다. 물론 미국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종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늘 먹던 것만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평소에 K-팝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1년 정도의 파견 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신나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친구도 사귀고 같이 여가 시간도 보냈는데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아파트에 매달려서 청소를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나이는 제 아버지 또래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조금 힘들어 보였죠. 물론 미국에서도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에 그런 고된 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본 아파트 청소를 하는 한국인들은 저런 힘든 일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아파트에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청소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한국 친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서 고된 일을 한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아버지의 희생 같은 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장에 옛날부터 많은 것을 희생해왔다. 그들의 젊음은 물론이며 자식과 가정을 위해 힘든 일도 도맡아서 했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집안을 책임졌다고 했죠. 그런 말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인 중에 그렇게 희생하는 아버지들은 있지만 한국에 비해서 그 수가 많지 않고 익숙한 풍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록 1년 정도의 짧은 생활을 했지만 저는 한국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바로 그 아파트 청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정말 당연한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인의 정문화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확인되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인의 친절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며칠 전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꽤나 복잡한 장소에서 여행짐을 끌고 다니며 길을 찾고 있었지. 누군가 갑자기 다가와서 목적지를 물어봤고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던 것 같아. 20시간의 비행과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려줘서 너무나도 놀라우면서 고마웠지. 한국에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한국인들 굉장히 친절해. 유난히 추웠던 2월 아침에 내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마주친 적 있는데 학교까지 단 5분 거리라서 그냥 후드티를 입고 등교하고 있었지. 또 나는 꽤나 추운 지방에 살다 와서 찬 공기에 익숙하기 때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더니 코트를 사입으라고 줬지. 또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매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뛰어나오더니 자기의 우산을 내 손에 쥐어주고 갔지. 학교랑 가까운 매장이라 나는 그냥 거절했는데 아저씨가 무조건 주고 갔어. 짱이야. 나도 집에 우산 없이 가고 있었지. 우리 학교 4학년 학생이 나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우산을 줬지.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었어.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에게 돌려줬지. 와,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친절할 수 있는지 몰랐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다행이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나 백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이 아주 많지. 음식을 주던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많아. 나는 대부분 나이 든 아주머니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무례하다는 아줌마에 대한 편견과 많이 달랐어. 물론 무례한 아줌마들도 많이 마주쳤지만 모두가 무례하지는 않았어. 참고로 난 백인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냐고 많이 물어봤지. 이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네. 가끔은 이런 이야기도 올라와야 돼. 나 한 번 이태원에서 누군가 지갑을 훔쳐간 적 있었어. 왜냐하면 한국에 살다 보니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지. 그때 처음 보는 여자애들이 오밤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를 다 취소시켜 주었지. 그리고 본인들이 집에 갈 때는 같이 택시를 타고 우리 집 근처에 나를 내려주고 떠나기도 했어. 이 경험은 카카오 택시가 생기기 전이라서 그 여자애들이 없었다면 난 정말 집에 갈 수 없었을 거야. 정말 한국인들과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친절에 대해 나는 존경심이 많아. 나 밤중에 길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한국인들이 달려와서 건네준 경험이 2번이나 있었어. 한 번은 싸움을 말리는 광경도 목격했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싸움을 잘 종결시켰어. 정말 한국인들은 판타스틱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 같아. 지갑을 얼마나 자주 떨어뜨리는 거야. 아마 2번보다는 많이 떨어뜨렸을 것 같아. 한국인이 친절하다면 그것은 그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물론 친절하지 않을 때도 진심이기도 해. 나는 한국에 1년간 살았었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했고 친근하게 다가왔지. 새벽 3시쯤 나와 내 남자친구가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잡은 택시를 우리에게 넘겨주기도 했어. 나의 모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친절함이 한국에는 많이 있었어. 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 직원들과 술 마시러 밤에 나간 적 있지. 모두들 술에 너무 취해서 어쩌다 보니 나 혼자 길거리에 남게 되었고 한겨울이면서 내가 친숙하지 않은 지역이었어. 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경찰차가 내 옆에 차를 멈췄어. 경찰이 나를 차에 태우고 내가 어디 사는지 물어봤어. 다행히 내가 기초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어서 내가 사는 곳을 얘기해 줄 수 있었지. 집에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구토를 할 것 같아서 한국어로 창문 좀 내려달라고 했지. 덕분에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고 경찰들은 가는 내내 계속 웃더라고. 아주 좋은 기억이었어. 재밌는 게 나도 비슷한 경험한 적 있어. 우산이 없어서 매장 밖으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점원이 와서 나에게 우산을 주더라고. 나는 요즘 차 트렁크에 저렴한 우산을 5개 정도 들고 다녀. 이제 나도 우산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하나씩 건네주고 있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